이 여성은 자신에게 그렇게도 비범한 경험을 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타 밀라니는 사후 세계를 경험한 뒤 다시 돌아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경계를 넘어 펼쳐지는 놀라운 일들을 전한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2006년 2월 2일, 그녀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랜 시간 심각한 질병과 싸워온 끝에 그녀의 몸은 결국 한계에 다다랐고 아니타는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상태는 매우 위중했고 의료진조차 더 이상 손쓸 수 없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의사 중 한 명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장은 아직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그녀는 이미 여기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작별 인사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녀의 가족에게 이 말은 마치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방 안에는 두려움과 고통, 절망이 뒤섞인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아니타에게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훗날 그녀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제 몸은 꼼짝없이 누워 있었지만 저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또렷이 인식하고 있었어요. 남편에게 말하는 의사의 목소리도 들렸고 그의 슬픔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무도 볼 수는 없었지만 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순간 그녀는 자신의 영혼이 몸을 떠나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전했습니다. 통증은 사라졌고 쇠약함도 물러났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제한하고 자유를 빼앗아왔던 육체는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벼움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 경험은 그녀에게 오랜 세월 느껴보지 못했던 자유를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태에서의 기쁨은 곧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걱정으로 가려졌습니다. 그녀는 두려움과 절망에 휩싸인 남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남편은 의사들에게 그녀의 생명을 포기하지 말아 달라고, 끝까지 싸워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깊은 고통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아니타는 있는 힘을 다해 그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나 여기 있어요. 당신 곁에 있어요. 다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그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자신이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존재를 느끼지 못했고 그녀의 말에 응답하는 이도 없었습니다. 훗날 그녀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존재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세계에 속해 있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멀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곁에 있었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상실의 고통을 견디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라 자신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 시험과도 같은 경험임을 느꼈습니다. 그때 한 나이 지긋한 의사가 갑자기 병실로 들어왔고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에게 향했습니다. 그의 유니폼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통해 그의 이름이 첸 박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즉각적인 조치를 필요로 했습니다. 의사는 아니타를 중환자실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족들은 병실 문 밖에 남겨진 채 그녀의 상태에 대한 소식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혼자 남겨진 아니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감각을 경험하게 됩니다. 외부 세계와 분리되는 듯한 느낌이었고 그녀의 의식은 일상의 지각 범위를 넘어 확장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이라는 존재와 주변 공간을 구분하던 경계가 사라진 듯했고 그녀는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의 일부가 된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 일체감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압도적으로 강렬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의식은 익숙한 현실의 틀을 넘어 확장되는 듯했고 동시에 여러 장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병실 문 밖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는 가족들의 얼굴이 보였고 동시에 그녀의 의식은 인도 뭄바이에서 홍콩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타고 있던 오빠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그녀에게 시간은 더 이상 직선적으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과거와 현재, 여기와 저기가 분리되지 않은 채 하나의 균이라고 끊어짐 없는 사건의 장처럼 느껴졌습니다. 훗날 아니타는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치 제가 거대한 파노라마 영상의 중심에 서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동시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제 인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의 경계를 훨씬 넘어 수천 킬로미터 밖까지 확장되었어요. 그 차원에서는 시간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시에 과거의 한 순간을 다시 체험하고 있었고 현재를 인식하며 그 모든 사건들과 연결된 감정까지 함께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제 병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것은 제 삶의 궤적, 제가 내려온 선택들, 그리고 오랜 세월 억눌러왔던 감정들의 결과였습니다. 두려움과 누적된 스트레스가 결국 저를 좀먹는 병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찰 속에서 아니타는 또 하나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녀의 의식에 깊은 흔적을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눈앞에 몇 년 전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나타난 것입니다. 생전 두 사람의 관계는 복잡했지만 그의 뜻밖의 등장은 그녀의 영혼을 깊은 평온으로 채워주었습니다. 과거에는 갈등이 많았지만 아니타는 언제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유대감과 따뜻한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만남을 감격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인사를 건넸어요. 하지만 말로 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내적인 충동, 마음의 파동 같은 것이었죠. 제 생각이 마치 보이지 않는 전파처럼 전달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녀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 특별한 세계에서는 의사소통이 언어가 아니라 감정과 느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방식은 어떤 말보다도 훨씬 정확하고 분명했습니다. 그 덕분에 그녀와 아버지 사이에는 생전에 끝내 이루지 못했던 완전한 상호이해가 생겨났습니다. 아버지는 그동안 줄곧 그녀 곁에 있었고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그 대화가 끝난 뒤 아니타는 또 다른 존재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몇 해 전 세상을 떠난 가장 친한 친구 소니아가 서 있었습니다. 소니아는 미소를 지으며 아니타가 중병과 싸우는 동안 내내 곁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이로운 만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니타의 앞에는 생전에 알고 지냈던 더 많은 익숙한 얼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그들 모두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존재하며 그것이 서로를 더 큰 어떤 하나로 연결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점차 그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존재는 하나의 전체에 속해 있다는 것을요. 그녀의 삶은 수많은 실로 짜여진 거대한 무늬처럼 펼쳐졌습니다. 각각의 실은 그녀의 운명과 얽혀있던 한 사람 한 사람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친구들부터 지상에서의 마지막 날들에 그녀 곁을 지켰던 사람들까지 모두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훗날 아니타는 그 감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주는 무한하며 시작도 끝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저 그 거대한 전체의 아주 작은 일부일 뿐이라는 것도요. 육체의 경계를 벗어난 상태에서 그녀는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길고도 어두운 악몽이 끝나는 순간과도 같았습니다. 모든 제약에서 해방된 그녀의 영혼은 본래의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와 시간, 공간의 한계를 넘어 확장되었고 물질 세계가 부여했던 모든 제약을 뒤로한 채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곳은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빛과 자유로 가득한 세계였습니다. 아니타 밀라니는 그 순간 자신에게 드러난 또 하나의 놀라운 진실도 함께 전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 신은 우주 전체를 관통하며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요. 그 순간 저는 제 존재의 모든 세포로 그분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존재의 가장 깊은 비밀들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그녀는 다시 한번 아버지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아니타에게 그녀의 지상에서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사후 세계의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사명은 아직 완수되지 않았으며 지상에서의 계획을 마치기 위해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망설이며 아니타는 대답했습니다. 제 몸은 병으로 완전히 망가졌어요.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죠? 그리고 왜 돌아가야 하나요? 그때 아버지는 그녀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중요한 교훈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만약 내가
자신의 영혼이 지닌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온전히 볼 수 있다면 육체는 스스로 재건될 것이고 병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아버지의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의심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아니타는 자신을 부드럽게 육체로 되돌려 보내는 어떤 알 수 없는 힘을 거부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30시간의 혼수 상태 끝에 그녀는 예기치 않게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이미 회복의 희망을 놓아버렸던 의사들과 가족들에게 그녀의 깨어남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놀라움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녀가 육체를 벗어나 있는 동안 보고 느꼈다고 전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아니타는 주변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알 수 없었던 사실들까지도 말입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오빠가 뭄바이에서 홍콩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타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이는 이후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기적은 심각한 암으로 인해 망가졌던 그녀의 몸이 갑작스럽게 회복된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상태에 놀란 의료진은 수차례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모두 동일했습니다. 병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니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달 뒤 의사들은 제가 완전히 건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적으로 검사를 받았지만 결과는 변함없었어요. 암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놀라운 생화는 그녀의 신체 상태뿐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니타는 자연의 아주 작은 현상 속에서도 신성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작은 곤충 하나를 보아도 경이로움을 느껴요. 그 누구도 흔적 없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단지 또 다른 현실로 넘어갈 뿐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며 그 경계는 물질 세계를 훨씬 넘어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선 곳은 너무도 아름다워서 그곳의 신성함을 의심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진 투시가 아서 포드의 이야기도 이 못지않게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사후 세계에서 돌아와 살아있는 이들에게 전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아서 역시 몸을 쇠약하게 만드는 중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회복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말하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고 권했습니다. 남은 일을 정리하고 지상의 삶이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비관적인 예후에도 불구하고 아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병실 침대에 누워있던 그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을 맞이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마음 깊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죽음이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놀랍습니다. 하지만 어느 밤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갑자기 제 영혼이 몸을 떠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위로 떠오르며 제 몸을 바깥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두려움은 없었고 오직 작별의 감정만이 있었습니다. 제 몸은 이미 역할을 다한 낡은 옷처럼 보였어요. 그는 자신의 영혼이 상승하며 공간을 가로질러 이동하는 과정을 묘사했습니다. 육체라는 물리적 껍질이 없었음에도 그는 여전히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의 앞에는 경이로울 만큼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장엄한 산들, 끝없이 이어지는 초원, 수정처럼 맑은 호수, 그리고 곧게 뻗은 나무들, 공간 전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알 수 없는 부드러운 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빛은 조화와 평온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여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곧 그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생전에 알던 이들도 있었고 전혀 본 적 없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후 아서는 그 세계에는 특별한 끌림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영혼들은 내면의 성향이 비슷한 이들끼리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중력이 작용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선한 삶을 살아온 영혼들은 서로를 끌어당겼고 죄로 가득 찬 삶을 살았던 이들은 비슷한 성향의 존재들과 함께하게 된다고 그는 전했습니다. 그 놀라운 세계에 머무른 뒤 아서는 자신이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의 영혼은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했고 마치 돌덩이처럼 아래로 떨어지며 자신의 육체로 되돌아갔습니다.
그가 떨어진 그 깊은 심연은 다름 아닌 자신의 몸이었습니다. 아서포드가 다시 육체의 경계를 느꼈을 때 그는 눈을 떴습니다. 의사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생환을 두고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진정한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회복 이후 아서는 자신이 얻은 결론을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임사체험은 제 삶의 많은 부분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조상들의 말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물질적 육체와 영적인 육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주장 말입니다. 물론 문화마다 표현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그는 영적 육체를 인간의 비물질적 본질과 연결된 순수한 정신 에너지의 형태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 존재의 실제가 죽음 이후에도 삶이 다른 방식으로 계속된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믿었습니다. 그에게 이 경험은 그 진리를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또한 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조차도 무한한 코스모스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별을 바라보며 그것이 창조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의 일부만이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을 뿐 우리의 본질은 사후 세계가 시작되는 더 넓은 영역으로 나아간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아서는 죽음 이후 삶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를 생각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것은 이 땅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곳에서 선함과 인간다움을 배웁니다. 만약 사람이 이러한 가치에 따라 살아간다면 또 다른 세계로의 전환은 맑고 기쁜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외면한 채 살아간다면 그 세계는 고통과 어둠의 장소가 될 수도 있다고 그는 경고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결론은 특히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저는 사후 세계에서 돌아온 이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진실을 전할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믿습니다. 사랑과 선함은 단지 미덕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근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상에서의 삶과 그 끝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는 삶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죽음 이후의 삶을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모두에게 평안이 함께하길 바랍니다.